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동춘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진을 대학에서 전공했고 광고사진 스튜디오에서 6년 동안 어시스트 생활을 거쳐서 여성지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책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옥을 여성지에 계속 연재를 하면서 한옥에 필이 꽂혔고 한옥 사진을 찍기 위해서 2005년도에 안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동에 들어가서 보니까 임난 이전의 한옥과 임난 이후에 건축된 한옥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연재했던 한옥과 임난 이전에 지어진 한옥이 일단은 느낌이 달랐고, 그 세월의 느낌은 뭐 사진으로나 포토샵으로나 뭐 어떤 걸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세월의 덕에 거기에 매료가 돼서 사진을 찍은 세월이 지금 14년째입니다. 서울에서 돈 벌어서 기름값만 있으면 안동 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안동에서 14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동 사람들은 제가 재벌인 줄 알고 서울 사람들은 쟤는 일 안 해도 안동에서 매겨 살려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저를 재벌로 봐주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안동에 지금 선비순례길, 안동 선비순례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제가 도산구곡 예던길을 가다예요. 그 예던길이라는 말은 예전, 과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안동에서는 선비순례길을 예던길이라고 고유 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퇴계 선생이 주로 다니셨던 그 길을 따라서 아까 이장종 PD님이 보여줬던 그 길이 또한 경승이고요. 아름다운 퇴계 선생의 연시조 도산 12곡 시가 있다면 구비구비 9곡이 도산 9곡이에요. 그곳을 촬영했던 사진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학에서 수업할 때와 참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 선수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하니까 떨려서. 퇴계 선생께서 우남 선생한테 강학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많은 진성이 씨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안동하면 우리가 이 고루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만큼 시시비비가 많은 동네예요. 시시비비가 많다라는 거는 안동에 농퇴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암 선생이 퇴계 선생보다 30년 연상이기 때문에 퇴계 선생이 농암 선생한테 어느 정도는 수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성희 씨 문 중에서는 우리 선생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깨우쳤어. 우리 선생을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농퇴 시비가 있고요. 지금 이 지역이 우남곡인데 우남 선생한테도 배웠대요. 그거는 이쪽 얘기예요. 근데 진성희 씨 쪽에서는 우리 선생은 태어나서 천재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 라는.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면 광산김씨 예안파 종택이 있었던 자리예요. 광산김씨 예안파 종택, 그러니까 광산김씨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 전라도 쪽이에요. 전라도 쪽이었는데 고려의 충신이었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바뀌면서 고려를 섬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동으로 와서 나는 조선을 못 섬기겠다 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동으로 굉장히 많이 와 계셨고, 그 중에 한 문중이에요. 그래서 광산김씨 예한파 종택이 여기에 있었는데 아까 우남 선생은 스승이었고 그 제자가 후조당 김부필 선생이었는데, 그 후조당이라는 호도 퇴계 선생이 지어주셨고, 퇴계 선생이 현판 글씨까지 써주셨어요. 현판 글씨, 제가 지금 두서없게 지금 떨려가지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불천위가 뭔지 아세요? 불천위. 안동에 있어서의 불천위는 우리가 종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천위가 아니면 종가 축에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불천위라고 하면 나라에 공훈을 세우고 후학 양성에 힘쓰고 타의 모범이 되고 기타 등등 훌륭한 어른을 불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하위지 선생, 안동의 유일한 국불천위는 하위지 선생 한 분이에요. 그리고 서해 선생, 퇴계 선생은 유림에서 천거한 향불천위고요. 그러니까 불천위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불천위가 있고 향불천위가 있고 사불천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불천위는 나라에서 공훈을 세우면 시호가 내려와요. 시호가 내려오면 불천위로 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시비비 때문에 불천위가 되지 못한 분이 이 마을에 사셨던 김부필 선생, 후조당 김부필 선생이에요. 퇴계 선생이 사후에 문순공이라는 시호를 받는데, 문순공의 시호를 똑같이 김부필 선생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성희 씨 문중에서 어떻게 너희는 선생과 같은 시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천위로 봉하는데 유림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향불천위는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동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불천위는 임금님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불천위는 오히려 쉽다. 한 사람만 오케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향불천위는 유림의 김씨, 이씨, 박씨, 뭐 봉화, 금씨 여러 성씨가 있는데, 그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불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향불천위가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후조당이라는 시호도 받고 퇴계 선생의 제자라서 퇴계 선생이 현판 글씨까지도 써줬는데, 불천위가 못된 거는 임금님께서 똑같은 문순공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시호를 내렸을 때 너희는 반대를 했어야 된다. 어떻게 스승과 같은 시호를 씁니까? 하고 저희는 그 시호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성희 씨의 문중의 생각과, 여기 광산김씨 문중의 생각은 스승과 같은 시호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영광스러운 거를 우리가 왜 마다해야 되느냐 해서 불천위가 되지 못한 집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서 정해서 사불천위가 돼요. 그래서 전국에 불천위가 168분이 계시고 126분이 경상북도에 계시고, 향불천위가 안동에 48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불천위가 2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불천위로 모시는 광산김씨 예한파 종택이 저 안에 있었어요. 저 안에 있었는데 안동댐이 건설이 되면서 수몰이 되니까 이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후조당이에요. 후조당. 아까 퇴계 선생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후조당이라는 호를 주셨고, 퇴계 선생이 현판 글씨를 써주셨던 여기에 있던 집이
마을이 이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옮겨져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우남곡이에요. 후조당 읍청정 글씨가 모두 다 퇴계선생 현판 글씨고요. 탁청정은 한석봉 글씨고요. 양정당도 퇴계선생 글씨예요. 그만큼 이 마을을 퇴계선생이 사랑하고 자주 다니셨던 마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도산국어 예던길에서 첫 번째 우남곡에 해당되는 장소입니다. 탁청정 김유 선생은 아까 그 우남 선생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데, 우남 선생의 동생이 되는데, 우남 선생이 객지로 다니면서 부사도 하고 벼슬길에 오르니까 둘째 아드님이 탁청정 김유 선생인데 그 소소한 일들을 모두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록물이 레시피가 있는 고조리서예요. 450년 전에 수은잡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는 요리책을 만들게 돼요. 그게 남자가 쓴 수은잡방이라는 고조리서가 탁청정 김유 선생이 썼지만 이 책이 보관된 거는 그의 아들 그 김부륜 선생 설월당에서 이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출발해서 가다 보면 옛날에 예안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안현에 있었던 예안향교도 나오고 월천 조목 선생이 계셨던 월천 서당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던길은 퇴계 선생이 우남곡에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그 제자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걸어가셨던 여정에 대한 길을 예던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수몰됐지만 예전에는 걸어 다니셨겠죠. 그래서 월천 서당에서 강을 건너가면 여기 자동차를 실어주는데 한 대밖에 못 실어요. 자동차를 3,000원 내면 강 건너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가서 배가 없으면 전화하면 건너편에서 바로 와요. 그러니까 몇 분 간격이 아니라 여기서 건너가는데 뭉 하고 시동 걸고 뭉 하고 도착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5분 이내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여기가 달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월천 조목 선생의 그 문중 사람들이 한 100여 호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사 나가고 여기는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아주 번성했던 마을입니다. 그게 불과 40년 전 얘기죠. 여기는 분천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농퇴시비에 있는 농암 이현보 선생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이라는 분천이라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농암 선생 댁이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집도 1990년 2000년도 넘어서 이건을 해요. 이건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물에 금구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물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농암 선생 종택, 지금 현재 가속리에 있는 종택이고요. 그렇게 걸어서 오다 보면 이제 도산서원에 오게 되는데 도산서원에 오면 강 건너에 시사단이라고 있어요. 저 시사단은 정조 임금 때 저기서 과거 별시를 받대요. 별시를 받는데
이 종이를 나눠준 것만 해도 한 1,500장 정도가 나갔다고 하니까 과거를 보기 위해서 영남의 학자들이 저곳에 1,500명 이상이 모여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양반이 왔으면 양반을 따르는 시종이 1명이나 2명이 왔다면 3,4천 명 이상이 저곳에 와서 별시를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시사단이에요. 근데 저렇게 성지화되어 있던 건 아닌데 이 수몰이 되면서 저렇게 위로 돋궈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무슨 무덤도 아니고 저기가 시사단이고 지금 이쪽이 도산 서원이 됩니다. 지금 이곳이 퇴계 선생이 계셨던 도산 서당인데요. 퇴계 선생이 여기 다 계셨을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퇴계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 도산 서당과 농운정사 두 군데가 있었대요. 근데 농운정사를 퇴계 선생이 도산 서당과 농운정사를 짓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의 공간이고 여기는 기숙사였는데 공부하는 공짜를 써서 공부하는 집이라고 설계한 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청주 정시 문중에 괜찮은 제자를 받아들이니까 청주 정시 문중에서 이곳에다 영락서재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후 공간이고요. 사후에 여기는 광명실이라고 해서 책을 보관했던 출판사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지금 여기는 동제, 서재, 여기는 전교당이라고 해서 공부하던 곳, 그리고 여기는 장판각. 책을 옛날에는 목판본으로 팔만대장경처럼 목판본을 팠거든요. 그 장판각이고 그 뒤가 월천 조목 선생과 퇴계 선생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이 앞을 타경담이라고 하고요. 퇴계 선생은 농운정사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흘러가는 물에 은어가 뛰어노는 것을 보고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대청을 관란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가 퇴계 선생이 계셨던 곳이고요. 퇴계 선생이 사셨던 이 방의 이름이 왈락제예요. 완전한 완자와 기쁠 락을 써서 이 한 칸 방이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서고고 여기는 부엌. 그러니까 한 칸을 반으로 나눠서 서고와 부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사시면서도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퇴계 종택인데 일제강점기 때 3번 불질렀다고 해요. 이곳이 고산정, 봉화금씨 금난수 선생이 퇴계 선생의 제자인데 퇴계 선생이 청량산에 오를 때 이곳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들르셨던 곳이고요. 이번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노군과 애신이가 배를 타면서 러브러브 했던 그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TV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곳이 이쪽이 고산정이에요. 고산정에서 이쪽이 고산정이 아니라 고산정은 이 반대쪽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가속리 농암종가를 옮겨온 장소고요. 이게 청량산의 정상이거든요. 여기를 미천장담이라고 해서 퇴계 선생이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를 쓰셨고요. 시를 쓰시면서 하나하나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는 공룡 발자국이 있다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경암이 있고 여기가 학소대예요. 그러니까 학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이곳이 퇴계 선생은 그림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민왕이 3개월 동안 계셨던 곳이고요. 제일 왼쪽은 공민왕을 위한 공민왕당이에요. 거기에 모셔져 있는 신위.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면 육사 선생이 계시는데 그 육사 선생이 여기를 칼선대라고 하는데 이 칼선대 위에서 절정이라는 시를 쓰셨고요. 이쪽에서 광야라는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9굽이마다 퇴계 선생의 시가 있고 퇴계 선생의 철학이 있고 선현들을 굉장히 많은 선현들을 만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망봉인데 이 국망봉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또는 정월 초하루 추석 그때가 되면 퇴계 선생은 이곳에 올라서 북쪽을 바라보고 제사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멀리 있어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국망봉에 올라서 임금님을 위해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고산정입니다. 고산정에서 청량산으로 오르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 청량산 중턱에 오산당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오산당은 퇴계 선생이 나우자와 매산자를 써서 이 청량산은 내 산이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할 만큼 청량산과 그 오산당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길을 예던길이라고 안동에서는 부르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의 만났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